이게 과습일까요? 아니면 이건 건조해서 마른 걸까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I am 그린메이트,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잎인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식물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된 사실이니까요.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잎이 떨어지는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 방법, 그리고 과습인지 건조인지 잎을 보고 구분하는 방법까지 이 영상 하나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어야만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식물을 키우다 보면 잎이 떨어지는 경우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막 걱정이 되는 거죠. 내 식물이 왜 이러지? 어디 아픈 건가? 아무래도 원인을 모르니까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 경험상 봄, 가을보단 여름, 겨울에 잎이 더 많이 떨어지고 여름보단 아무래도 겨울에 잎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잎이 떨어지는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아야겠죠? 간단하게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영양 부족, 드물지만 양분이 부족해서 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흙을 썼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데요. 또는 분갈이를 해준 지가 몇 년씩 아주 오래되었거나 완전히 방치돼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없는 환경일 때 많이 발생합니다. 날이 추워지면 식물도 성장을 멈추니까 아무래도 가을, 겨울보다는 봄이나 여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럴 때는 주변 환경을 좀 바꿔주거나 영양제 또는 비료를 과하지 않게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충해, 주로 여름이나 겨울, 그 중에서도 여름에 많이 발생합니다. 상대적으로 여름에 병충해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주로 잎이나 새순에서 물방울들이 보이면서 점박이 또는 반점 형태의 변색이 자주 보입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려 왔듯이 해충을 퇴치하는 단계로 물 샤워부터 쭉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잎도 함께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과 습도, 어쩌면 오늘의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 그러니까 습도는 과해도 문제, 부족해도 문제인데요. 습한 여름 또는 건조한 겨울에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과습일까요? 아니면 이건 건조해서 마른 걸까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건조하다는 건 물이 부족한 거잖아요. 이때는 주로 잎 끝부분부터 말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체적인 변색보다는 가장자리부터 변색이 나타나고요. 습기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축 처지는 느낌을 주게 되죠. 과습으로 인한 잎은 어떨까요? 물이 들어있는 잎은 잘라보면 아주 투명합니다. 투명하다는 건 수분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물감에 물을 타면 색이 쫙 퍼지는 것처럼 과습으로 인한 변색도 연하게 전체적으로 물이 많아서 퍼지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과습도 잎 끝부분이 변색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건조해서 마른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조하다면 분무 등으로 공중 습도를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 반대라면 더더욱 통풍과 환기에 신경을 써야겠죠. 햇빛과 온도, 햇빛 또는 온도로 인한 잎의 변색, 하엽은 주로 겨울철에 많이 나타납니다. 아시다시피 겨울은 다른 계절보다 빛이 부족하고 온도도 낮아서 춥기 때문인데요. 이는 갑작스런 환경 변화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실내 식물들은 주로 냉해나 빛에 민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소 이동과 같은 겨울철의 갑작스런 환경 변화는 잎의 변색이나 하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대부분 성장을 멈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나 온도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너무 자주 환경 변화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식물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하엽, 이런 자연스러운 하엽은 계절에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잎의 변색 또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르거나 습해서 변색이 되는 것과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낙엽 아시죠? 그것처럼 좀 예쁜 변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색이 물들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이런 하엽을 과습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판단하시는데 충분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절별 하엽과 잎 변색의 이유, 해결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앞부분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모든 식물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한 내용이니까요. 믿고 대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입춘이 지난 지도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기본 전제는 바로 관찰인데요. 봄이 되면서 내 식물에 나타나는 변화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기서부터 완벽한 식물 관리가 시작되고 행복한 식물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하셔야만 지속적인 식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도 반려식물과 함께 하실 거라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은 좋아요. 네, 갑자기 놀라셨죠? 이미 알고 계시다면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나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1분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받고 하는 홍보는 아니고요. 다름 아닌 저의 책 오늘은 식물 초록이 건네는 조용한 위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에세이 혹은 식물 안내서로 알고 계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 아내도 말했지만 그냥 책을 펴자마자 술술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에도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식물 관리에 대한 정보 두 가지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어서 재미있게 책을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식물이 좋아지고 쉬워지는 그런 책이에요. 게다가 문희 작가님께서 너무나 귀여운 사파까지 함께 넣어주셔서 소장 가치가 더 큰 그런 책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란에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책 오늘은 식물 초록이 건네는 조용한 위로에서 초록색 식물이 주는 따뜻한 위로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